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터진 것 같아? 이런 바이러스라거나 전 세계적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물에서 한번 원인을 찾아보자. 안녕하세요. 사주명리학자 자넷 신입니다. 이번에는 엄마에게 물어봐 라는 내용으로 컨텐츠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동양의 학문인 사주명리학은 서양 사람에게도 또한 한국인에게도 무겁고 좀 어색한 주제이지요. 오늘은 아들이 편안하게 엄마에게 물어보고 엄마는 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들에게 설명하다 보니 말을 좀 놓아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사주 명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엄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난리잖아. 내가 이거 보니까 중국 쪽에서 올라오는 자료만 봐도 세계가 정말 심각한 것 같거든? 그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터진 것 같아? 우선 매해마다 우리가 경자년이다, 올해는 작년에는 기해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알고 있지. 2020년도는 경자년인데 우리가 항상 흰 쥐의 해다 이렇게 불러왔잖아. 그런데 마침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해서 퍼졌다라는 말은 하네. 쥐라고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박쥐는 쥐과가 아니야. 그런데도 참 이 쥐 때문에 난리가 났네, 그치? 그러니까 대체 쥐가 뭐길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 경자년은 지금 말한 것처럼 쉽게 설명해서 쥐의 해인데 이것을 글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하늘에는 금속의 성분이 있고 하얀색 금속이야. 땅에는 쥐라는 것은 물의 성분이야.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도 연말에 발생했지. 그래서 2019년도를 그럼 먼저 한번 조합을 보자. 2019년도에는 하늘에는 흙에 있었고 땅에는 물의 성분을 가진 돼지의 해였어. 그러니까 작년도나 이번 연도나 둘 다 땅의 성분에 물이 있었네, 그치? 그러면 뭔가 물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라거나 전 세계적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물에서 한번 원인을 찾아보자. 그래, 그러면은 이게 또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곳도 중국의 우한 지역의 수산시장이던데 그럼 이것도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 그래, 그 우한 지역이 황하라거나 중국에서 아주 큰 물줄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물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관련이 없다고 볼 순 없어. 물이 다 나쁜 건 아니야. 그러면 물이 들어올 때마다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뭔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따져보니까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그 조합은 흙과 물의 조합이야. 흙과 물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흙탕물 되지, 흙탕물. 그래, 맞아. 흙탕물이었을 때 여지없이 전 세계에서 전염병이 창궐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과거를 둘러보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사주나 명리학을 하는 거는 과거를 돌아봐서 과거를 분석해보고 현재를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현재를 이해를 하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계를 한번 뒤로 돌려봤더니 지난 2003년도에는 사스라는 전염병이 창궐했네. 그러면 2003년도도 한번 조합을 보자. 2003년도는 하늘에 물이라는 성분이 있었고 땅의 글자는 흙이라는 성분이 있었어. 흙은 그때는 양띠해였는데 양띠가 바로 흙이야. 그래서 물과 흙이 조합이 됐네. 그러면 한번 앞으로 나가보면 그 다음에 질병이 창궐했던 해가 2009년도인데 2009년도에는 하늘에 흙이 있었고 땅에도 소띠인데 이 소띠는 흙의 성분이긴 하지만 물을 잔뜩 먹으면 차가운 그런 흙이야.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발병을 했지. 그 다음에는 언제였느냐? 2012년도에 있는데 2012년도도 하늘에 물이고 땅에는 용띠인데 이 용띠도 아주 용은 왜 물에서 나온다 그러잖아. 그래서 물을 아주 많이 머금은 그런 흙이야. 그 해에 메르스가 발병을 했어.
진짜 이렇게 옛날에 터졌던 사건들 보니까 항상 연관성이 있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조합으로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어떤 물질적이라거나 옛날에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우주를 이해하던 방식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면 2020년도 올해 경자년을 포함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창궐했던 시기는 전부 다 사지, 묘지, 태지야. 사지, 묘지, 태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까? 사지라고 할 때 사는 죽을 사자야. 그러면 죽음을 나타내지. 벌써 이 말만 들어도 좀 두려움이 좀 있지. 그 다음에 묘지할 때 묘라는 글자는 무덤을 의미해. 그 다음에 태지할 때 태라는 글자는 뭐 잉태할 때 그런 태자인데 엄마 자궁 속에 그런 어두운 곳이고 사람이 꼼짝도 못하는 곳이고 아직 기력을 펴지 못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인류가 죽음과 무덤과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의미를 해. 진짜 그럼 정말 암담한 것 같네. 엄마가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를 봤고, 과거를 분석했고, 현재를 이해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어? 여전히 물이 흙탕물이 되는 시기가 있는가? 이런 걸 찾아야 돼. 그래서 하늘의 글자나 땅의 글자에 물이 있으면서 흙과 같이 조합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 묘지, 아주 암흑과 같은 시기 혹은 아주 질병이 창궐할 수 있는 시기인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달력을 찾아보니까 2033년도에 물과 흙이 같이 들어와서 흙탕물이 되는 시기가 있어.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의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를 살아오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항상 해결책을 찾아왔어. 해결책이라 하면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금 2020년도에 접어들었잖아.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2020년도는 내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는 금속의 기운, 땅에는 쥐띠해 검은색 물의 기운인데, 금속과 물이 만났다. 이거는 우리가 사주에서 명리학에서 말할 때는 맑은 물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맑은 물이 들어온다. 그런 건 앞에서 흙탕물과 다르지. 그러니까 이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금속과 물은 제약이나 바이오 기술과 같은 그런 테크놀로지 산업의 약진이 예상이 돼. 왜냐하면 2020년도가 바로 경자년이다. 금속과 물의 조합이 기술의 발전을 의미한다. 즉, 질병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인류는 항상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발전이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도 지금 같은 시기에 너무 무작정 두려워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서 걱정만 앞서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결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도 곧 잠잠해질 거야. 나는 이제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개학도 안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지. 자,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영원한 것이 없어. 이것이 바로 명리학의 사상이야. 명리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누구나 인간이 고민을 하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오질 못해. 그런데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지.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지만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포춘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명리학자 자넷 신이었습니다.